위기는 위기인지 모를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개돼지 이찍들은 지금이 위기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위기라는 걸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험 구간에 똑똑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나 열심히 벌자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리 뭘 돈이나 벌자. 하하하 너무 웃겨. 너무 돈 타령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특히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더 나아가서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면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무기는 돈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면 위기는 기회라고 힘든 구간에서 내가 내 재산을 불리고 더 싸게 더 많은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돈입니다. 제가 아주 몹쓸 생각을 해보면은요. 윤석열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그 주변에서 빨대 꽂고 뽑아먹는 자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먹기 살기 팍팍해지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싸게 많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단 버텨야 되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기회가 왔을 때 조금이나마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주식을 사고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그만큼 지금 중요합니다. 최근 돈다방 미쓰리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이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돈이 많은 거 행복하지 않고요. 편하긴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 하는 건 뭐냐면 전 재산 주머니에 200원밖에 없을 때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요. 나이라도 젊었지. 30대 중반이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인생이 망가져서 주머니에 200원밖에 없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어려운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챙기고 모으고 더 나아가서 오래 모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많은 자산가분들, 그다음에 돈이 별로 없는 분들,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들 다 제가 고객으로 모셔보고 상담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물론 수익을 많이 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그 단어가 딱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무리하게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지만 이주임. 그냥 나는 한 1년 동안 이주임한테 돈을 맡겨서 한 은행 이자보다만 잘 나오면 성공한 거야. 무리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출받아서 주식하시거나 주식 자금이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예를 들면 500만 원 같은 경우로 빨리 1000만 원 만들고 빨리 2000 만들고 막 2배, 3배 만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주식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약간 확장으로 해석해 보면
돈을 아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조금 느껴지겠더라고요. 자, 돈 타령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자, 8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7,000명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11시 한 10분 전 기준으로 7,000명에서 7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그래도 몇 분 정도 구독을 해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복하거든요. 경제는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 라는 그 문구를 마음에 담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죠? 연초에 얘기했죠?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며칠 전에 얘기했죠?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두 가지 효과예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에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복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저의 자랑질이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예상이 맞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7월 말에 올해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였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게 어떤 의미냐? 미국은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 그 얘기는 뉴욕 증시의 힘으로 증시를 올리던 버티던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데 앞으로는 그 힘이 좀 빠질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8월 2일 날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그러자 미국 증시가 빠졌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가 미국의 중형은행들, 중소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역시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그 외적인 이유로 증시가 빠지는데 그거를 일으킬 힘이 지금 부족하다는 의미인 거죠. 저는 그런데 미국은 걱정하진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 걱정이지. 제가 여러분 2023년 현재까지 증시에서 올해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3월달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정작 3월달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여러분 아니라고요. 2008년도 미국이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 너무 쪽팔려서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부터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열악한 시뮬레이션으로 돌렸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건 터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중소형주 은행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중소형 은행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그런 어떤 불안감이 무디스로 하여금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지경까지 온 거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미국 증시는요.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빠지면은 뭐 이래저래 올라가고 또 그 외적인 이유로 빠질 거고 앞으로 뉴욕 증시는 뭘로 빠질까요? 뭐 중국의 경제가 둔화된다. 뭐 아니면 미국 이외의 어느 곳에서 뭐 좀 위기가 느껴진다. 뭐 이러면은 계속 빠지겠죠.
자, 그만큼 지금 뉴욕 증시는요,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8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이유 두 가지 정도를 댔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8월 10일 목요일 날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거 가지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이번에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3% 이상, 즉 반등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반등되는 게 왜 뉴욕 증시의 상승 요인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8월 7일 월요일 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주식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일단 주식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들, 호재들에 꽂히다 보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고 와, 내년도에 금리 인하한대 라고 확대 해석하고 증시를 상승시켰다. 이것도 쓸데없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명의 연준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에 힘을 실어줬고요. 문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내년에 금리 인하할게요 이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고 그 확인하는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인다라는 신호가 온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어제 방송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무디스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으로 다시 하락했죠. 다우지수 0.45, S&P 500이 0.42, 나스닥이 0.79%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6월달 무역 적자 전월 대비 4.1% 줄어들었고요. 자,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450개가량 기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눈높이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팠고요. 자, 그리고 이날 연준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비둘기파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9월 중순까지 놀라운 새로운 지표가 없다면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미 한 통화정책 조치가 작동하도록 둘 수 있는 시점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연준이 쭉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 인상할 필요 없이 그동안 쭉 금리 인상한 것들이 이제 뭔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두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금리 인상한 그 결과가 효과를 낼 때까지 금리 동결로 쭉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존 윌리엄 뉴욕 연방은행 총재에 이어서 이날 필라델피아 연준위원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동안 남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이제 8월 10일 날 발표될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도 반등할 것 같고 소비자 물가지표가 반등한다는 의미는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내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빌미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거죠. 자, 무디스가 미국의 중형은행들, 중소형은행들 강등시켰다. 이 이야기 제가 오늘 초반에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600포인트 탈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문가가 8월달 증시 전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8월달은 대체로 증시가 부진한 달이다.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8월달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고 비중 확대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8월 9일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9만 원을 유지하면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그리고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2600포인트를 사수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8월 8일 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막판에 밀렸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나 뉴욕 증시는 좀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뒷심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에게 비중 확대하세요. 매수 기회로 삼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개인들은, 그러니까 기관들은 물량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영향도 받고 있으며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대한민국 2600포인트에 목숨을 거느냐? 빠질 때 덜 충격받기 위해서 더 많이 올려놓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 코스피 시장이 만약에 2500이다. 2400이다. 그러면 벌써 2500에서 어느 정도만 횡보하더라도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못 치고 올라가네? 그러면은 2400까지 갈 수 있겠네? 그럼 2400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장 전문가들이 3000 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코스피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8월달 증시 전망 얘기할 때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물론 꼭 증권사 보고서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8월달 증시 전망은 뭐였습니까? 비중 확대해라. 반도체, 2차 전지 비중 확대해라. 매수 기회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2500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2400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아주 뻔뻔스럽게 내가 언제 3000 간다 그랬냐? 내가 언제 개인들한테 비중 확대하라 그랬냐? 그렇게 마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처럼 개정색하면서 여러분 현금 보유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매번 속아 넘어가는 게 바로 개인 투자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주식 매매할 때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이란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마치 올림푸스 신전의 신들처럼 저 구름 위에서 저 밑에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을 보는 것처럼 주식시장 위에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내려다본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매하셔야지만 외인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기관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따라서 개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8월 9일 수요일 날 장중에 2600을 찍었어. 와,
이제 다시 증시가 회복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식시장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저현상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3월 달에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상업용 부동산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거 지적했죠. 그거는 미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형 중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미국이 저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 작년 10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는 김진태 사태가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용해졌지만 문제가 끝난 거 아니고 해결된 거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오후장 글쎄요. 저는 힘이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힘 다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 증시는 뭐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 주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주제 파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오늘 방송의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일단 정리하시고요. 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일단 반이라도 현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요. 빠지면 사면 돼요. 그리고 반만 팔으면 추가로도 올라가면 남아있는 수량으로 더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뉴욕 증시 하락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올랐어. 와, 우리나라는 뭔가 차별화되나 봐.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속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전 반대도 먹힌다고 봐요. 즉, 어떤 위기가 오기 전에 가장 반짝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8월 10일 목요일 방송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고맙고요.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뭐 질문이라든가 궁금증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놓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태풍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